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 올린 십궁도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에 먼저 우리가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과정에 간과하기 쉬운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이게 생사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 생과 사에 대한 그 문제를 왜 사주팔자술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리고 종교와 철학은 계속 따지고 파고드는 문제가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죠. 종교 철학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사주팔자에는 묘하게도 사느냐 죽느냐 그거의 문제로다 이게 없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사주팔자는 일간이 마치 주인공인 것처럼 해버려요. 그러니 물질의 기륭만을 따지고 있더라 이거죠. 중요한 거는 뭐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일간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뭘 따진다? 물질의 기륭만 따진다. 정말 먼지 같은 이 인간의 존재가 마치 우주의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명리 이론은 사실 인간을 위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기준이죠? 당연히 자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연. 이게 기준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일간이 기준인 것처럼 해버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모든 명리의 이치는 어디서 온 거냐? 야, 지구가 회전하고 말이야. 그 과정에 사계절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해. 요게 기준이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명리의 흔들리지 않은 기초 원리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간을 기준으로 뭐 십신타령에 격곡타령에 해버리는 거예요. 일간이 무슨 자연이냐고. 아니잖아. 사계절이 기준점인데, 그리고 사계절 기준으로 하는 인간은 그냥 지구에서의 먼지 같은 존재인데,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사계절 기준으로 한다는 거는 뭐냐면 봄에는 새싹이 나오고 여름에는 열매를 확장하고 가을에는 씨종자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씨종자를 풀어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새싹이 땅을 뚫고 오르고 이거라고. 이것이 모든 것의 모든 명리학의 근본이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죠? 생과 사가 있어요. 새싹이라는 생, 씨종자의 죽음, 그리고 겨울에 새로운 윤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파동이 있고 그 에너지 파동을 십간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십간에는 이런 에너지 파동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일간을 기준으로 해버리니까 이 에너지 파동이 황당해지는 거야. 에너지 특징 자체가 일간 위주로 맞춰져 버려. 그러니까 병화는 새끼를 뜻하는데 일간 기준에 따라서 죽음이 될 수도 있다고. 얼마나 황당하냐고. 좀 지우고 해봅시다. 일간하고 상관없이 을은 생기예요. 이것도 몰라. 신은 죽음이라고. 그리고 임계는 윤회 과정이야.
달리 표현하면 육체와 물질이 있다 없다? 없다. 임계에서 육체 물질 따지는 거 웃기잖아. 영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뇌. 육체 말고 두뇌. 이런 건 이제 생기니까 육체를 활용하는 거지. 손흥민 선수 기억하면 돼요. 을, 정임, 폭발 에너지 이런 걸 활용하는 거예요. 신, 죽음, 종교 철학 아니면 시종자를 풀어내는 예를 사채업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지. 그냥 우리는 팔자에서 받은 업보의 에너지 파동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을신이 사주팔자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뭘 고민하겠어요? 당연히 사느냐 죽느냐를 고민하죠. 치료할래, 치료 받을래, 의사 될래, 환자 될래,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예, 갈등하죠. 이때 일간이 을목이라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간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냥 사주팔자 있냐에 따라 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을병이다 그러면 을목일간 기준으로 병화가 상관이니까 언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일간이 을이 아니라 그냥 을병이 사주팔자에 있으면 말이 많을 혹은 말을 잘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 이 두 개가 가진 을병이 가진 에너지 속성이 그러기 때문에 일간이 그래서가 아니라 일간이 을이고 병화가 상관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을병이 사주팔자에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일간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이 뭐다? 이런 것이 자연에서 주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고 지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 기준으로 십신이나 따지고 격곡이나 따지는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간만 따지니까 주장창 이상한 것만 연구하고 자연 이치를 공부할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뭐가 중요? 안 중요? 할지 몰라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아이고 을신이 모든 것이 명리의 모든 것이었구나. 종교 철학의 모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오늘 여기 올려놓은 글자 속성, 에너지 속성, 자연에서 주는 지혜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신유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면 인해에서 탄생하고 오화에서 장정, 유금에서 죽음, 술토에서 묘지, 그죠? 해자축, 저승사자, 그래서 다시 탄생. 여기 유금, 신유는 뭐다? 사망, 윤회의 시작점. 그리고 여기 해자축은 임계죠, 그죠? 바로 윤회 과정. 여기 인, 묘, 이게 갑을이죠, 갑을. 이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체. 생명체 활기, 활력. 그게 맨날 이게 무슨 뭐 비견이니 편관이니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갑을 자체가 그런 에너지 속성, 에너지 파동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병화, 여기 이제 사화, 병화. 이거는 계속 확장, 빛처럼 분산, 이런 에너지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을병, 그러면 이제 이 생기가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되는 거지, 그죠? 막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물론 살도 포동포동 찔 수가 있죠. 근데 신임, 이건 신, 여기 유금이 임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이제 죽으러 가는 거야.
어둠 속으로. 임수는 어둠, 블랙홀. 근데 신 여기 유금이 자로 유자파라고 그러죠. 유자파. 해수를 거치지 않고 유자파가 됐다. 그러면 갑자기 시종자가 빵 터진 거야. 이런 거를 간지로 말하면 개유. 그러면 이건 이제 시종자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지. 왜냐? 유술, 해자, 축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유자 뻥튀기 되는 거야. 뻥튀기. 시종자가 갑자기 뻥 터져버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 그러니까 전생업보가 어질어질해져 버려. 그러니까 개유가 잘못하면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지. 물론 잘 쓰면 종교명리 철학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신을 사느냐 죽느냐 그거의 문제로다. 이것이 보다 근원적으로 종교 명리 철학의 화두예요. 우리는 이 두 글자를 분석하려고 사주팔자를 공부한다고. 이게 무슨 이 두 글자를 분석하는 게 사주팔자예요? 할지 몰라도 사느냐 죽느냐 그거의 문제로다.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발전하냐 발전하지 못하느냐 힘드냐 편하냐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신을이라고. 이 두 글자가 결정한다고. 삼각형에서 을에서 나와서 신으로 들어간다고. 당연히 이 두 글자가 삶과 죽음, 길, 흉을 다투니까 이것을 분석하려고 사주팔자 공부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의미들은 일간, 십신, 생각과 격국을 버리지 않으면 안 보여. 굉장히 철학적이라.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주팔자 내가 왜 공부하고 있나?